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7일 추석 명절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추석 명절 연휴간에 1박 2일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 방송 하려면 이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루틴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오늘 내일 변함없이 명절 연휴 기간에 아침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야 일이 잘 풀릴 때 더 행복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 데니송. 감사 스마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 아침 방송을 갖다 하면서 물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든지 싫든지 간에 꾸준함을 갖다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보름달을 제가 못 봤고요. 오늘은 보름달을 갖다가 오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음력으로 8월 15일 대보름인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름달처럼 환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어제 춘천에 가서 강촌에 있는 네일파크 정말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편집도 거의 하지 않고 김유정역에서 강촌까지 레일바이크를 타보았는데 외국 관광객들 그 다음에 국내 많은 분들이 이 춘천에 있는 김유정역에 와서 어제 오전에는 빗방울이 막 흩날렸고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막 내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한 11시쯤에 탔는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죽하면 레일바이크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꼭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춘천 가시게 되면 레일바이크 미리 예약하시고 한번 가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딱 지금 이 시점에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이 시점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볼거리라든지 또 터널 안에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꼭 한번 타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촌을 갔더니 날씨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강촌 어느 지점까지 이제 레일바이크로 타고 또 강촌역까지는 지금 운행을 하지 않는 폐선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낭만 열차를 타고 이제 또리 지금 보시면 또리 역장이 있는 곳까지 이제 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셔틀버스로 해서 다시 김유정역으로 오는데 제가 레일바이크의 홍보대사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라든지 또 이런 관광 단지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혹시라도 춘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닭갈비를 먹고 사막산에 가서 또 이 케이블카를 탔는데 날씨가 또 좋아서 너무너무 멋지고 좀 저기 멀리 가리산까지 보이는 이 전망. 제가 외국에만 가서 이 케이블카를 타보았지 거의 3.6km 정도 상당히 길고 또 이 사막산이라는 이 산도 너무너무 명산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춘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면서 또 호수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절경이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은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또 10월 달에 또 이제 개천절 연휴 기간에라도 한번 가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사막산 정상에 갔더니 유리로 해가지고 이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찔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케이블카고 문득 사막산 케이블카를 보면서 창릉천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갖다 만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창릉천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현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꼭 창릉천 또 통합하천 또 사업 또 잘 정비가 돼서 누구라도 이제 삼송에 있는 창릉천
그 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에 또 호수공원, 그 가운데서 이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갖다가 멋지게 설치해 볼 그날을 한번 꿈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17일이니까 9월 19일 미국 금리가 인하할 100% 전망입니다. 이제 시장 전망 예측은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총 2.5% 금리 인하가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이 5.5,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3.5인데 이게 이제 5.0이 될지 5.25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내년 9월까지 한 2.5% 선으로 해가지고 아마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미국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또 경제, 또 대외, 국내, 국외 경제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영향을 갖다 미칠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이 2년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보면서, 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또 되었고, 또 이게 또 보합을 유지하면서 또 어떻게 되어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실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미국 금리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 외적인 부분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미국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어떠한 또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각자가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좋게 보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방송드릴 소식은 2대12의 박경훈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혁명 GTX 어디까지 왔나? 감사스마일 하게 되면 이제 GTX-A 관련해가지고 또 전문가다. 또 이제 뭐 사회선이라든지 신문장선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가 뭐 현재는 A가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서울에서 운정중앙역으로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맑다. 그리고 이제 B라든지 C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일단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운정에서 서울역 연말 개통은 아마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빠르면 이제 다음 달에 영업 시운전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11월에는 영업 시운전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0월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개통을 하느냐 저에게 또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연말 개통합니다. 네, 그리고 2027년에는 삼성역을 갖다가 부분 개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역 부분 개통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28년은 완전 개통인데 저는 이 부분 개통 목표를 27년이 아니라 26년으로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B하고 C 노선은 지금 자금 조달 난항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요. 민자 C 노선, B 노선보다 자금 조달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보다 C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30년 개통이 빠듯한데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28년 개통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GTX-A 노선은 엄청난 지금 이제 가시권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이 기자님께서 올해 말 운정이 아닌 운정중앙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정말 이 키포인트. 이제 운정역이 아니에요. 운정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경의중앙선 운정역도 있고 지금 GTX-A 운정역도 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운정중앙역으로 해서 GTX-A 역사 이름이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이제 운정중앙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운정신도시 주변에 운정중앙역 주변으로 해서 도보역세권 아파트인 초롱꽃 마을 아파트 실제 거래가 많아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는 확인을 못했지만 추석 연휴 전주만 하더라도 임장이라든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임장도 많이 하시고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아마 영업 시운전이 들어가는 다음 달, 뭐 11월 달쯤 되게 되면 정말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질 것이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서동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했다가 여기는 배차 간격이 17분이다 보니까 큰 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삼성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서까지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그리고 이제 용인 구성역도 6월 말에 개통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탄이나 성남에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거는 이제 올 하반기 12월 28일 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평일 출퇴근 시간은 배차 간격이 6분, 8분, 그 다음에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8분에서 10분대 초반으로 해가지고 배차 간격이 되어 있고 14대, 차량이 14대가 지금 운정 차량 기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파급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감사스마일 이야기를 갖다가 좀 믿고 싶으신 분들은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GTX-A 서울 운정 구간에 있는 서울 운정중앙역에 있는 내가 여력이 되는 자금대로 여력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연신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운정중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관심 갖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면 분명히 개통하고 난 다음에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이 GTX A, B, C 뭐 D 노선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2030년 전까지는 B, C, D는 개통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정말 C 노선이 지금 빨리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C 노선은 2030년 정도로 해가지고 개통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 노선도 마찬가지로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늦어지면 늦어졌지. 제가 철도라든지 이런 뭐 예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 보면서 또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런 것들 기사라든지 또 서해선이라든지 뭐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지금 신분당선 소매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착공이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예타 통과되고 실제 착공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GTX-A는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삼성역 부분 개통을 2027년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8년에 완전 개통을 하고 그 전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삼성역이 2호선으로만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또 어떤 분들이 창릉역은 언제 개통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상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면 또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내피셜은 2028년에 창릉 천마을 입주할 때쯤 이걸 개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릉역을 주변으로 해서 컴팩트 시티가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여기에 지금 용종리라든지 그다음에 창릉 천마을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창릉 신도시에 대한 이런 개발 계획이 더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지만 창릉역이 개통을 갖다 할 것이다.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창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대기업이 또 입주를 한다든지, 또 창릉역 주변으로 해서 호수공원도 지금 할지 말지 결정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창릉 숲이라든지 또 창릉천 통화 같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따졌을 때는 현실적으로 2028년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계획되어 있는 거는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고양시 창릉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정부에 또 3기 신도시 창릉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갖다가 많이 제기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제가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한 5년을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한 건 3년 정도 됐지만, 이제 이 신문 기사의 그런 것들, 신문 기사가 이때쯤 나오는 건 어떤 게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일 수가 있고, 이거는 또 본편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GTX B, C도 관심을 갖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지금 개통을 갖다가 임박한 GTX A 노선을 갖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콕콕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에 파주발 KTX, 의정부발 SRT 27년 시행, 북부시대 개막.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게 2027년에 될까? 그거는 저도 이제 물음표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기도 지금 경기 북부 대개조, 철도, 도로, 하천 등의 기반시설 확충해서 예산 대거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28개 북부 지방도 사업 예산을 갖다가 1,780억 원을 투입하겠다. 사업 기간을 최대 7년을 단축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요약 결론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광진화를 지하하겠다. 그리고 고양 은평 민자도로 건설을 갖다 이걸 보니까 이거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상을 하겠다는 거더라고요. 성사동에서 가련동 쪽으로 해가지고 지하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계획도 아니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계획이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북부에서 북부에 있는 제가 이제 어제 서울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 2순환고속도로 이제 남양주 포천까지는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순환고속도로하고 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1.5 순환망을 갖다 지금 만들겠다라고 해서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로 해서 북부에서 북부에 있는 이런 도로망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들으면서 상당히 잘 되었다. 지금 서울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가 생각보다 차량 정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에 많이 이용하게 되면 5번 정도 외곽 순환고속도 이용을 하는데 전에보다 상당히 차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양주 톨게이트에서 불암산까지 가는 데가 항상 막힙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사람도 많이 살지만 이제 물동량, 그 다음에 화물차들이 운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남양주 쪽에 넘어가는 구리 남양주 톨게이트는 항상 막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개통을 갖다 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차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 순환망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좀 만들겠다라고 좀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5 순환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상태의 구상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뭐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의정부에서도 SRT를 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 문산에서도 GTX를 탈 수 있다. KTX를 탈 수 있다. 그래서 뭐 GTX H 노선, 뭐 F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직 구상 단계다 보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진 못하겠지만 파주에서 출발하는 뭐 금천에서 문산에서 출발할 수 있는 KTX는 2027년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할 거고요. 의정부에서도 지금 SRT를 수서해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데 의정부에서도 SRT를 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도로망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순환고속도로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수도권 2순환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지금 김포에서 지금 김포 파주 그 다음에 포천 구간이 아직 공사 중에 있어요. 이것만 이제 완성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파주나 이제 양주 그 다음에 이제 포천에서도 한 번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수도권 2순환고속도로를 해가지고 뭐 동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천이라든지 남양주 뭐 마석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문득 이제 춘천을 다녀오면서 양양 서울고속도로가 정말 많이 정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교통이 만약에 다 이제 도로망이 완성되게 되면 이제 이런 분산 효과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경기 북부가 이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도지사님이 이제 남부 북부로 이제 나누겠다라는 이런 것만 좀 없애고 경기 북부에도 이런 도로망과 철도망이 지금 확충되게 되면 이제 일자리까지도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북부에 도로망과 철도망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신설해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일자리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북부도 경기 남부 못지않게 좋아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추석 명절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강 이북, 한강 이남을 기준으로 모든 게 한강 이남, 강남 중심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에 이렇게 도로망이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되면 기업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가 땅값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인력 확충도 더 용이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파주뿐만 아니라 양주라든지 그 다음에 남양주라든지 포천까지도 충분히 이런 공장이라든지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철도망과 도로망이 더 촘촘하게 경기 남부처럼 촘촘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스마일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보름달처럼 환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감사스마일도 성공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꾸준함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꾸준함이 인생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또 오늘 내일 또 귀성길, 그러니까 귀경길이 아닌 고향에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보름달처럼 오늘 만약에 보름달을 못 보시면 내일 보면 되는 거니까 하루 지나도 상관없으니까 항상 환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풍성한 오늘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